진학 컨설팅을 하다 보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준비를 못해서 이제 의학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의학대 또는 그에 준하는 상위권 대학 학부 지원을 꿈꾸는 중학생, 고등학생 1, 2학년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입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도구가 있죠. 바로 크게 내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입니다. 의대나 기타 상위권 일반 대학을 진학할 때 수시에서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이제 이런 전형도 있고, 또는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반영되는 이런 전형도 있고요. 만약에 교과 전형이라면 내신과 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고, 이 최저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논술 전형은 일단 비중이 적어서 여기선 제외할게요. 정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죠. 물론 요즘은 수시 교과 전형이나 정시라 하더라도 일부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전형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수시로, 특히 수시로 갈 거면 의대나 인서울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학생부 관리를 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모르고 준비하면 학생부 비교과가 굉장히 어설프게 관리되면서 내신 공부마저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전략을 짤 때 깊게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보고 개별 학생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수를 상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략적인 틀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상세한 부분은 이제 개별 질문을 통해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크게 세 가지 도구라고 하면 내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또는 내신과 수능 최저, 뭐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 정도라도 매우 우수해야 사실 이제 뭐 인서울 또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 좀 쉬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내신은 좋은데 이제 의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굉장히 이제 좋은 내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수능과 학생부 비교과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3 때 원서 쓸 때 되어서야, 또는 떨어지고 나서야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꽤 많습니다. 의학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최고 성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내신, 학생부 비교과, 수능, 이 수준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학생과 부모님이 대입 전략을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준비하다 보니,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진짜 거의 알아보지 않았거나, 또는 알아보긴 했는데 어설프게 알아봤거나,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그 많은 정보 중에 일부만 받아들여서 이 대입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전략을 엉뚱하게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막상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바퀴가 하나 빠져서 지원할 대학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은근히 꽤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많은 경우가 뭐냐면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일반고 전교 1등, 뭐 등급이 1.0에서 1.5 이내 드는 학생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친구들이 내신만 좋은 거예요. 내신만. 제일 흔한 경우가 은근히 고3 되었을 때
고3이 되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수능 준비가 거의 절반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영수, 그다음 기타 선택 과목, 이 전과정에 대한 내용 정리와 암기, 또 일부는 암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기출 문제 분석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방 일반고, 학군이 좀 약한 지역의 일반고에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수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요. 특히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 전교 1등이라도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고3 때 이제 그 수시 원서 넣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외로 긍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3이고 상담하던 시기가 5월 또는 이제 여름방학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이 국영수가 평소 전국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오고 3등급 내외가 나오고 과탐 이제 선택 과목 이런 거 내용 정리 한 바퀴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3, 4등급 선이에요. 근데 남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 공부해서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근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럼 전국의 다른 학생들은 그 기간에 노냐고요. 걔네들도 죽을 똥 살 똥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고3 5월이나 여름방학 때는 수능 공부가 당연히 마무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실 막판 정리 시기거든요. 네, 그때까지 수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물어보면 이미 고1 또는 중학교 때부터 의학대가 목적이었대요. 그럼 왜 수능 준비를 미리 안 했냐? 거의 이제 수시에서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준비를 안 했냐? 그러면 이제 미리 해야 된다는 걸 거의 몰랐다는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학교 내신 기출이 수능형이 아닌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고교별로 학력차가 꽤 커요. 그렇다 보니까 학군이 약한 지역의 일반고는 수능 수준의 문제를 내면 이게 고르게 등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을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좀 쉽게 수능 수준의 문제는 많이 내지는 않고 좀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내신만 좋으면 뭡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내신 따로 하고 수능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같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이제 물론 여기저기 입시 정보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3 때 주요 과목 수능 1등급 만들어 놓고 심지어 만점 가까이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키시는 부모님들도 물론 계세요. 솔직히 같은 학군이라 하더라도 입시 정보력이나 개인의 준비 정도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점수가 그 입시에서 중요한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거나 정시를 준비할 학생들은 사실 수능 준비가 그러니까 이 현역들은 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용 정리, 암기, 최소한 기출 문제까지는 늦어도 고2 겨울방학에는 끝나야 돼요. 그래야 고3 3월 모의고사부터 사실상 실전 연습이다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치죠. 고3 때 수능 성적 그렇게 갑자기 안 올라요, 절대로. 수능 국영수는 성실하게 암기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험입니다. 특히 이과 계열은 과탐 쪽으로 선택 과목을 정하게 되면 고등학교 과학이 암기만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비교과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학생부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걸 듣고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준비를 안 시키신 거예요. 왜 그랬냐고 여쭤보면 자녀가 다니는 출신 학교에서
뭐 의대를 많이 가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떤 의대를 간 형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그 형한테 들었는데 비교과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의대 가기 힘든 학교에서 그 한 명의 말만 듣고 입시를 그렇게 단정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 한 명의 형과 우리 학생의 전략이 실력과 또 가야 할 전략이 같은가요? 입시 전략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봐야죠. 대학 가는 방법과 전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뭐 학교에서 비교과가 필요 없다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준비 안 한 학생들의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여러 지역에 그 매해 주요 의학대, 공대, 뭐 가끔 또 인문 계열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 의외로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방의 막 촌에 있는 일반고들 선생님들 학생을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런데 아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학생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인터넷으로 열심히 독학하고 자료 찾아보고 준비해서 수능 공부해서 주요 의학대나 공대 진학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만약에 이제 마음 먹고 준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냥 대충 내 주변에 한두 명에게 물어보고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뭐 몇 분에게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전형으로 합격했던 지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입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일단 얻어봐요.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개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받는 친구들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 그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발품을 팔아서 우리 동네, 우리 학교의 분위기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우수한 아이들이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때 또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실력,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성향, 이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입시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교과나 뭐 학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시로 갈 건지 나한테 뭐가 이제 내신 수능 비교과 중에서 무엇이 우선 전략인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는지 이런 걸 딱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 내신 같은 이제 학교 학생 내신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 학생끼리의 경쟁이지만 실전에서 붙는 입시는 적어도 타 학교, 타 지역의 전국의 아이들과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 조사하는 친구들이 자기 지역의 정보력만 믿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카더라 그냥 쉽게 얻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물어보고 에이 비교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잘 가는 애들 못 봤다. 그래서 뭐 여기선 그런 애들 없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될 준비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학생 본인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정말 학교에서 좀 비협조적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은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생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좀 부지런하게 좀 많이 만들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핑계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개인의 경험과 실력 차에 따라서 학생부를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일반 사설 컨설턴트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솔직히 열정이 적은 학생들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조언만 골라서 그거를 핑계로 준비를 안 한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고등학생이고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무료 정보로도 사실 좋은 정보들이 꽤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대입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구하고
다양한 전략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선택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하다가 고3 되어서야 자녀가 가고 싶은 학부 지원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막 이리저리 사설 컨설팅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학생부 더 이상 수정이 안 되고 성적도 교과 내신 성적도 다 나왔고 사실상 큰 변화를 주기 어려운 때예요. 그죠? 뭐 수능도 남은 기간 변화를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 정도 준비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결과만 컨설팅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 과정에 대한 기회는 이미 놓친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서 비교과가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인서울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런 꿈이 있다면, 그런 목표가 있다면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대충 얻고 고3이 되어서야 수능 안 되고 학생부 비교과가 안 돼서 지원할 만한 대학이 없어서 후회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학생부 비교과도 본인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보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 독학으로 학생부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부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분께 이제 중간중간 점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관령으로 받으면 이제 비용이 좀 들 수 있으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면 뭐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뭐 한 번이라도 점검을 좀 받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학생부 비교과 분석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에도 여쭤보시고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은 그런 데도 받아보시고 사설 컨설팅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절대 혼자 우물 안의 개구리로 혼자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준비하시다가 고3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자사고는 어떨까? 그 자사고는 어떨까? 자사고는 그럼 무조건 유리할까?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결국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 출신 학교가 절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의 당연히 이제 영향은 받겠지만, 결국 아이가 실력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자사고도 자사고 나름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격차, 개인의 능력 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당연히 수능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수능이 다 잘 나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사실 사고력이 좀 받쳐줘야지 성실하게 노력만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행 심화 탄탄히 하고 수능은 무난하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일반고에 이런 학생들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선택한 케이스죠. 하지만 이 자사고 진학 이후에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 자사고 진학했다고 학생들이 수능을 무조건 잘 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안 돼요. 그 학생들이 자사고 진학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입 선택 문제로 상담을 할 때 이제 자사고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항상 기준에 두거든요.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자사고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특정 명문고에 진학을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막연하게 학교가 그렇게 마치 공부를 시켜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비교과 학생부 다 잘 챙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교과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여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학교 시스템이 좋아도 그걸 받아먹을 만큼의 학생의 준비와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좋은 학교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 의대 또는 그 의학대, 그에 준하는 상위권 대학 학부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 비교과, 수능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가능하면 중3 때 80% 정도는 하고 가는 게 본인이 편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 수능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타고난 학습 역량이 좋은 친구들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셋 다를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지간하게 독하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네, 체력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만약에 수능을 칠 거면요. 수능은 늦어도 내용 정리와 암기,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고2 겨울방학 때 끝나야 하고요. 조금 빨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국영수 주요 과목은 이미 중3 때 안정적인 1등급, 심지어 만점 가까이 끝내고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지방에서도 이런 친구들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나 최상위 학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미리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는 독해력과 평소 글쓰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평소 책도 안 읽고 글쓰기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때는 아무리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도 본인이 못 받아 먹어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뭐 탐구 활동이나 뭐 이런 보고서나 에세이 쓰는 이제 스킬을 배우더라도 이때 배워도 따라잡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가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학생이 거의 뭐 독서를 바쁘다고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학생부 중요하다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진로 관련된 독서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진로 탐색의 목적이라면 어느 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진학,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목적이라면 사실 이 정도의 준비 정도로는 이제 진학 전략상으로는 좀 준비가 늦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비교과를 잘하려면 일반 도서는 물론 전문 서적, 논문도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이제 그 정보를 자기 생각까지 잘 정리해서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쓰되 빨리 쓰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이때는 왜냐하면 이걸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내야 이거 한다고 시간 많이 뺏기지 않고 내시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특히 학생부 비교과는 교과에 기초해서 교과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이해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호기심까지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또 다 잘할 수 없어요. 학생의 기질, 탐구 성향, 관심 정도 이런 것들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탐구 성향은 약하고 학업 역량만 좋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비교과가 반영되지 않은 교과 전형이나 정시가 그 학생에게는 전략상 학생부 종합전형보단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내신과 탐구 성향은 좋은데 수능에 취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를 노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입시는요. 학생이 객관적으로 자기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입시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고3 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는 학년이 어린 친구들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